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선생님 프린트에 있는 몰롱도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전 문항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몰롱도 관련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상기시켜 보도록 하세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설탕 수용의 가, 다를 비교한 거라고 하고요. 가, 다에 들어있는 설탕의 입자수, 즉 몰수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가부터 봅시다. 자, 일단 우리 몰농도라고 하는 거의 정의부터 생각해 볼까요? 자, 몰농도가 지금 다 나와 있죠. 자, 몰농도는요, 뭐 예를 들면 X 몰농도야. 자, X 몰농도라고 하면 우리 바로 뭘 생각하면 된다고 했냐면 용액이 몇 리터 있을 때, 그치? 1리터 있을 때 그 안에 용질이 몇 몰 있다. X몰 있다. 이때 우리 X몰농도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고요. 또 리터 단위는요, 우리 일반적으로 밀리리터로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용액이 몇 밀리리터 있을 때, 용액이 1000ml 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X몰이라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의미로 쓴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1리터가 1000ml구나 라는 단위 환산은 당연히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용액이 1000ml 있어? 그럼 그 안에 용질이 X몰 있다면 그걸 바로 X몰농도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요거 반드시 우리 기억하고서는 문제풀이를 이어나가야겠죠. 자, 그럼 요거 잠깐 지우고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면 이 몰농도래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리터 단위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용액의 부피를 리터로 조금 놓고선 시작을 할게요. 자, 용액이 몇 리터? 1리터 있을 때 그 안에 2몰 농도라는 얘기는, 그치, 용질, 설탕이 2몰 들어있다는 얘기죠. 가는. 자, 그런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용액의 부피가 0.1리터란 얘기야. 0.1리터 있어. 그 안에는 용질이 얼마큼 있을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곱하기 0.1배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 곱하기 0.1배 주시면 되는 거죠. 0.2몰 있어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에는요 설탕이 0.2몰이야 라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를 좀 보죠. 자, 나 같은 경우는 0.5몰이네. 그러면은 1리터에 0.5몰 있다는 뜻. 그죠? 하지만 나는 설탕 수용액이 0.3리터 있어. 그럼 몇 배야? 그치? 0.3배니까 역시 마찬가지 용질의 몰수도 0.3배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0.3리터에는요 그 안에 곱해주시면 0.15몰 있어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0.5몰 농도 설탕 수용액에 들어있는 설탕의 몰수는요 0.15몰이 되겠다. 그치? 0.1몰 농도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0.1몰 농도? 그러면 1리터에 0.1몰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 설탕이 이제 용액이 0.1리터 1리터라고 했네요. 1리터에서 그대로 0.1몰 있는 거네, 그지? 얘는 0.1몰 있어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누가 제일 많나요? 가가 제일 많죠. 0.2몰로 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나 0.15몰로 나가 많고 마지막 다가 0.1몰로 제일 적게 존재하니까 다음은 가나다 해서 가나다 어딨죠?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번은 이제 0.1몰 농도의 요소 수용액 2리터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하고요. 분자량이 주어져 있네요. 분자량이 줬다는 거는 뭔가 질량을 물어볼 건가 봐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 농도의 정의에 따라서 먼저 가봅시다. 0.1몰 농도야? 그럼 이건 뭐야? 용액이 지금 보면 리터 단위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리터 단위로 씁시다. 용액이 1리터 있을 때 그 안에 0.1몰 있는 거야. 근데 나는 현재 2리터만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2리터 있으려면 이제 부피를 2배로 불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이제 몰수 2배로 늘어나는 거니까 0.2몰 있는 상태구나. 지금 여기에 요소 용질, 요소가 0.2몰 있는 상태야 라는 거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봅시다. 수용액에 녹아있는 요소는 2몰이니? 아니요. 0.2몰만큼 있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수용액 200ml에는요 요소가 1.2g 들어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00ml는 0.2L인 거지. 그지? 우리 1000ml가 1L니까 아이고 11L 1L니까 100ml는 0.1L지. 따라서 200ml는 0.2L입니다. 2L에는요 2L에 현재 0.2몰 있으니까 0.2L에는 몇 몰 있겠냐? 0.1배 한 거잖아, 그지? 역시 마찬가지 몰수도 0.1배만큼 줄겠죠? 0.02몰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0.02몰의 질량을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0.02몰의 질량이 궁금해? 그럼 여기다 이 친구 요소의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겠지? 왜냐면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1몰의 질량이잖아. 1몰일 때의 질량이야. 질량이 60g이야 이 뜻이죠. 자, 근데 0.02몰일 때는 몇 g이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또 X값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바로 이제 60g/몰 이렇게 곱하셔도 상관없는 거지. 곱해주시면 몇 나옵니까? 곱하면 1.2g 나옵니다. 1.2g. 따라서 요소가 1.2g이 들어있는 게 맞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디귿, 물을 증발시켜서 수용액을 1리터로 만든대요. 지금 현재 2리터에 0.2몰 있는 상태인데 물만 전부 증발시켜서 얘를 1리터로 만들겠대. 그러면 1리터에 0.2몰 있는 거죠? 그럼 이거의 몰농도는 0.2몰농도가 되겠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 답은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피를 절반으로 줄이면 이제 물만 증발시키는 거죠. 줄이면은 이제 당연히 몰농도는 2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바로 넘어갑시다.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250ml를 만드는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과정은 우리 수행평가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들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정의에 따라서 가볼게요. 일단 여기에 포도당의 질량을 좀 계산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0.1몰 농도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일단은 보면은 밀리리터 단위로 나왔으니까 우리도 밀리리터 단위로 씁시다. 0.1몰 농도야? 그러면 1리터에 0.1몰 있는 거니까 용액 1000ml에 용질이 0.1몰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나는 1000ml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250ml 만들고 싶대. 그러니까 곱하기 뭐야 이거? 0.25? 0.25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0.25 맞아? 그죠? 그러니까 역시 몰수도 0.25 가시면 되는 거니까 250ml에는요 0.025몰만큼이 필요해. 이게 되는 거지. 나는 포도당을 0.025몰만큼 퍼야 돼. 0.025몰은 40분의 1몰이거든요. 요거 40분의 1몰이야. 40분의 1몰. 자, 근데 이만큼의 우리가 셀 수가 없잖아. 40분의 1몰만큼 어떻게 셉니까, 포도당을? 우리 가루 형태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할 때는요 질량을 측정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포도당 40분의 1몰만큼을 질량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이거에 무엇을, 그치, 질량을 질량을 구하려면 우리 분자량이 나와야 되죠. 화학식량. 즉 1몰의 질량인 180을 곱해주자. 1몰의 질량. 그러시면 몇 나옵니까? 4.5g이 나오나봐요. 그죠? 그래서 4.5g을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증류수가 들어있는 비커에 완전히 녹인다 하고, 비커에 우리 열심히 녹였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얻다가, 그치, 부피 플라스크가 필요하겠지. 몇 짜리? 250ml짜리 부피 플라스크에 얘를 부어야겠죠. 우리 깔때기를 이용해서 부었던 거 기억나죠? 그런 다음에 식기병을 이용해서 잘 헹구어서, 증류수를 헹구어서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줘야겠죠. 이 니은에 해당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부피 플라스크다. 플라스크. 이거 둥근 바닥 플라스크 아니에요? 부피 플라스크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표선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자, 눈금선까지. 이 눈금선이 바로 표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표선. 증류수를 정확히 채운 수용액을 잘 섞이도록 흔들어 준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해요. 자, 기억은 4.5다. 아까 계산했죠? 우리 측정해야 된 질량 4.5g 맞습니다.
니은은 둥근 바닥 플라스크가 아니라 부피 플라스크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디귿 다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다 과정이 뭔데? 비커에 남아있는 수용액을 증류수로 헹구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비커 주변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포도당이 잔뜩 남아있겠죠? 그럼 내가 4.5g을 온전히 이렇게 잘 퍼가지고 얘를 잘 퍼서 여기에 다 넣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요게 남아있기 때문에 4.5g을 온전히 넣을 수가 없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 그냥 4. 얘기해서 4.4g밖에 안 들어간다 쳐봐. 그러면은 용액의 몰농도는요, 내가 측정해야 되는 몰농도보다 작아지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디귿 보시면은 다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몰농도는 0.1몰농도보다 작아진다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답은 기역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4번 바로 볼게요. 4번 표는 가, 다에 대한 자료다라고 했어. 보니까 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면 당황을 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당황하지 말고 한번 각각의 요소들을 잘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니까는 일단 가와 나 수용액은요, 용질의 종류가 똑같네, 그지? 하지만 다는 용질의 종류가 조금 달라. 요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용액 1리터당 용질의 질량, 요런 거지.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요? x당 y 이런 말이 나오면 x분의 y로 생각을 해라. 즉 1리터당 용질의 질량, 이 40g이 1리터만큼이 있을 때 1리터만큼이 전부 다 지금 얘네가 1리터 있는 거야. 그때 용질이 40g, 10g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자, 몰농도는요, 우리가 지금 이게 몰농도가 바로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몰수 값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게 바로 A몰농도, B몰농도, 또 A몰농도 이렇게 나타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질 1몰당 질량, 요거 1몰의 질량 의미하는 게 뭐였죠? 바로 화학식량이죠. 화학식량이고요. 요거는 1몰당 질량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식량. 그래서 지금 가랑 다가 같은 용질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 화학식량이 똑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일단은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나만 좀 적고 시작할게요. 뭘 적고 싶은 거냐면 1리터당 용질의 몰수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리터당 용질의 몰수, 즉 지금 보면은 용질이 40g 있으니까 얘를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얘네들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나오겠죠? 그럼 얘를 4로 나눠주면 얘는 10몰만큼 있었던 거야 라는 거. 얘는 4로 나눠주면 몇 몰이야? 그치, 2.5몰만큼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보니까는 몰농도라고 하는 게 1리터당 용질의 몰수가 바로 몰농도란 말이야. 1리터당 용질의 몰수가 몰농도야. 1리터당 용질의 몰수. 그죠? 근데 가랑 다랑 같으니까 똑같이 몇 몰 들어있을까? 1리터에 얘도 10몰 들어있겠지. 그죠? 그러려면 이 친구의 화학식량, 다의 화학식량이 몇이 되어야 10몰이 될까요? 10g을 화학식량으로 나눴을 때 10몰이 나오려면 화학식량이, 얘의 화학식량은 1이 돼야겠지. 그래서 얘는 1이었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일단은 해놓고서는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A는 4B냐 라고 물어봤어. 자, A와 B는 여기 나와 있죠. 지금 가와 나의 몰농도를 좀 비교하고 있는 건데, 지금 몰수가 1리터당 몰수가 4분의 1배죠.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따라서 1리터당 몰수가 의미하는 게 몰농도니까 얘 또한 4분의 1배만큼이 되겠다. 즉 A에다가 4분의 1 곱해서 B가 나오는 거니까 A 값은 4B가 되는 게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화학식량은 Y가 X의 4배냐 라고 했어. Y가 X의 4배가 아니라 X가 Y의 4배가 되는 거죠. 왜냐면 Y의 화학식량 여기다가 9에 놨고요. 그 이유는 가와 나의 뭘 비교해서 몰농도를 비교해서 1리터당 용질의 몰수가 같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4분의 1배라고 해야지 맞는 보기 되거나 아니면 x가 y의 4배다 라고 해야지 되는 거고요. 퍼센트 농도는요 라고 나와있죠.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나와 다가 같니? 라고 물어봤어. 자, 지금 보면은 부피 값만 나와 있으니까 1리터라고 이제 부피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의 질량은 안 주어져 있어요. 전체 용액의 질량을 알려면 용액의 밀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밀도가 전부 1g/ml라고 하네. 즉 얘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리터만큼 있으면, 즉 1000ml만큼 있으면 용액의 질량, 얘네들이 전부 용액의 질량은 다 1000g인 거죠. 1000g, 1000ml니까 얘도 1000g 있는 거야. 그치? 전부 다. 자, 그 상황에서 나와 다만 비교해봐. 얘 1000g 안에 10g 들어있고요. 다도 1000g 안에 10g 들어있어. 뭐가? 용질이. 따라서 다와 나 같은 경우는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의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다와 나는 전부 퍼센트 농도가 같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용액이 1000g 있을 때 용질이 10g 있는 거니까 얘는 전부 1%로 똑같겠네요. 그죠? 이렇게 100g 안에 1g 들어있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기역,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1몰농도의 포도당이 있어. 일단은 얘가 200ml를 우리가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를 가해서 1리터로 제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뭐 하는 거야? 희석하는 거죠. 물을 넣고 희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희석하면 있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용액의 부피만 증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1몰 농도 안에 들어있는, 즉 1몰 농도 200ml 안에 들어있는 뭐는? 몰수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여기 안에 이만큼의 몰수가 있다면 요만큼의 몰수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부피만 증가하는 거라고. 즉 가에 들어있는 누구의 몰수와 가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몰수와 우리 몰수를 n으로 표시한다면 포도당의 몰수는요 가와 나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썼나요? 우리 몰농도에다가 뭐를 곱하면, 부피를 곱하면 이게 뭐였어? 몰농도는요 우리 단위가 리터당 몰수, 몰퍼 리터를 우리가 축약해서 m 이렇게 쓰는 거라고 했죠. 여기다가 리터 부피를 곱해주면은 뭐가 나오는 거죠? 몰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M1V1은 M2V2 뭐 이런 식으로 공식화해서 나타냈던 것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요거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야? 0.1몰 농도 얘기는 1몰 농도 곱하기 지금 얘 리터 단위로 바꿔볼까요? 0.2리터죠.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0.2리터인 거야. 여기에 이게 지금 보면은 포도당의 몰수인 거죠. 어디에서? 가에서 포도당의 몰수가 되는 거고요. 나에서 포도당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지금 몇 몰 농도인지 모르겠어. 이 친구의 몰 농도는 몇인지 몰라. X몰 농도. 근데 부피는 몇이야? 1리터. 얘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바로 나오죠. 리터 약분되니까 X값은 0.2몰이야 라고, 0.2몰 농도야 라고 계산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여기는 나는 0.2몰 농도구나 라는 거 바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다르게 푼다면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지. 지금 현재 1000ml 안에 그러니까 1몰 농도 포도당이라는 얘기는 1000ml 안에 포도당이 1몰 있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200ml를 가지고 있는 거야. 200ml. 그럼 그 안에 포도당의 몰수는 몇 배야? 이거 5분의 1배죠. 역시 마찬가지 5분의 1배만큼이니까 즉 0.2배만큼이죠. 0.2라고 하니까 더 빠르려나? 0.2배. 그러면 몰수도 0.2배. 그러니까 0.2몰만큼이 들어있는 상황. 0.2몰이 1리터에도 똑같이 들어있다고.
그죠? 어차피 몰수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아, 그럼 얘는 1리터 안에 0.2몰의 포도당이 들어있는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 0.2 몰농도구나 똑같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계산하셔도 괜찮아요. 뭐 공식을 써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몰농도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 상황을 분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하네요. 기역, 가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질량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가에는요 포도당의 몰수가 어머 어디 갔어? 이거 아니죠? 아이고 깜짝이야. 자, 가에는요 포도당의 몰수가 얼만큼 녹아있어요? 가는 0.2몰만큼 녹아있다라고 아까 했죠. 그래서 계산했을 때 0.2몰만큼 녹아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0.2몰의 뭐를 질량을 구하려면 이 친구의 분자량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즉 1몰의 질량을. 그러면은 몰몰 약분되면서 질량이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럼 곱해주시면 얘는 36g이 나오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나의 몰농도는 0.02몰 농도가 아니라 0.2몰 농도라고 아까 구했습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나의 온도를 증가시키면, 자, 이 얘기 했었죠. 온도가 증가하면 열 팽창이 일어난다고 했어. 열 팽창에 의해서 뭐가?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럼 봐봐. 몰농도라고 하는 값의 개념은 뭐냐면요. 부피분의 몰수란 말이야. 근데 온도가 증가해서 열 팽창이 일어난다고 해서 몰수가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몰수는 일정한 상황에서 밑에 있는 부피만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온도를 증가시키면 몰농도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갑시다. 자, 6번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자리를 옮겨서 좀 더 넓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그림 가는요. 물질 X가 Ag 녹아있는 100g의 X 수용액을 나타낸 거라고 하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 X가 Ag, 용질 X가 Ag 녹아있대. Ag, 지금 그 얘기는 X 수용액 100g이니까 요거 용액 100g 안에 용질이 Xg 녹아있는 상황, 즉 X%란 뜻이네요. X%라는 말을 이렇게 줬네, 그지? 나는요 가에서 20ml를 취했대. 자, 20ml를 이렇게 취했어. 취한 다음에 첫 번째는 취하고 두 번째는 뭐해? 그런 다음에 2번 희석 증류를 넣어서 물 켰대요. 몇 ml까지? 500ml까지 물 켰다라고 합니다. 자, 나에서의 몰농도를 구하라고 했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아까랑 다르게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만약에 그냥 이 농도의 정의로 푼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 수 있는 거야? 자, 일단은 먼저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가라고 하는 수용액은요. 용액이 100g 있을 때 그 안에 용질이 Xg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20ml를 취할 거니까 일단은 부피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분모를 부피값으로 바꿔봅니다. 어떻게? 그 안에 밀도가 나와있죠? 그러면은 밀도가 나와있으니까 밀도로 나눠주면 지금 밀도란 D값이 g/ml니까 역수 취해주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g분의 ml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g랑 약분되면서 부피값이 나올 겁니다. 용액의 부피는요? 몇이야? 100 D분의 100ml가 되는 거고요. 자, 그 안에 일단은 몰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좀 몰수로 바꿔봅시다. 뭐를요? 이 친구를 몰수로 바꾼다면 우리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분자량, 화학식량이 M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럼 곱하기 M분의 1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몰수는요, 용질의 몰수는 M분의 1X 몰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거야? 100 M분의 이거 번분수죠.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먼 것끼리 곱해서 분자로 가시면은 100M분의 XD 100ml 분의 XD 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자, 근데 나는 100ml가 아니라 몇 ml? 20ml를 취했대. 20ml를 취했대. 그 얘기는 곱하기 100m분의 1을 곱했다는 얘기죠. 분모에다 똑같이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곱하기 100m분의 1을 곱해주면 20을 곱해주면 그죠? 100m분의 20을 곱해야 20ml 나오는 거니까 100m분의 20을 곱해 위에서도 100m분의 20을 곱해주면 그 20ml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요 100m분의 20xd몰이 되는 거죠. 아유 복잡해라. 자, 살짝만 약분할까요 이거? 0 약분해 주시고 5 약분합니다. 그럼 5분의 xd몰만큼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안에 지금 5n분의 xd몰만큼이 들어있는 거야. 몇 ml에? 500ml에 500ml 안에 현재 5n분의 xd몰만큼 있는 거라고. 이거의 몰농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치, 나는 500ml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용액이 1000ml 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궁금한 거죠. 곱하기 2 하는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 분모도 곱하기 2 해줍니다. 그래서 5n분의 2xd몰이 되겠고요. 1000ml 안에 5n분의 2xd몰이 있다는 얘기는 그치, 5n분의 2xd 몰농도라는 뜻이죠. 따라서 5n분의 2xd라는 거 찾아봐. 2xd. xd는 없는데? xd는 없네요. 자, 선생님이 처음에 잘못했네. 처음에 뭔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면 xg, 자 봐봐. 미안해요. 물질 x가 ag 녹아있다고 했는데 내가 xg 녹아있다고 써놨네. 요거 a로 바꾸세요. 자, x를 전부 다 a로 바꿀게요. 다시. 자, 요 x를 a로 전부 바꿉니다. 그럼 여기서도 100g 안에 a. 지금 x%가 아니라 a%였던 거고요. 요거 전부 다 a로. 자, 소문자 x를 다 a로 바꿉니다. 요거 a로 바꿔주시고 요거 a로 바꾸고요. a로 바꿔서 결국에는 5n분의 2AD 몰농도구나 라고 해서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선생님이 처음에 잘못했네요. 그죠?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미 그 농도에 대한 관념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겨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냥 훨씬 더 간단하긴 해요. 이게 교육과정에서 이제 권하는 공식을 좀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가의 몰농도를 구합니다. 그럼 똑같아. 용액이 100g 있어. 그 안에 용질이 xg이 아니라 ag 있어. 그럼 일단은 몰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똑같이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부피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를 밀도의 역수를 곱해 주시고요. 그리고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 화학신양의 역수를 곱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값을 싹 정리해 주면 똑같이 여기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써줍니다. 100ml 분의 AD몰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요 값을 보고서는 요 가의 몰농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나는 100ml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1000ml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1000ml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 지울게요. 자, 부피를 1000으로 바꿔. 왜 1000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1000ml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궁금한 거니까. 그리고 1000 그러면은 곱하기 1000분의 100md 분의 1000을 해야지. 그래야 이제 분모가 약분되니까 100m분의 1000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몇을 곱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두 개 n분의 10을 곱하는 거네. n분의 10이라는 값을 위에도 똑같이 곱해줍니다. 곱하기 n분의 10 해주시면 n분의 10AD몰이 나오고, 요 가라고 하는 이 친구의 몰농도는요, n분의 10AD 몰농도야 일단 나오는 겁니다. 그럼 봐봐, 여기 안에 지금 현재 n분의 10 AD 몰농도인데 지금 이게 몇 밀리리터 있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20ml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n분의 10 AD에다가 20을 곱해주면은 이거 가에서 나오는 몰수가 나오는 거잖아. 즉 요거 지금 뭐 하는 거야?
M1V1은 M2V2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지? 그래서 현재 이게 지금 M1V1을 한 거야. 그럼 M2V2는 이 친구의 몰농도는 몇인지 몰라. X 몰농도야. 그런데 지금 얘의 밀리리터가 500ml니까 X 몰농도 몰라. 곱하기 500. 요거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X는 5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해봅시다. 100 n분의 요거 계산해주면은 200 AD 곱하기 5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샥샥 약분되니까 X 값은 5n분의 2AD 몰농도가 되겠다. 라고 해서 똑같이 2번이 나와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쌤이 복잡하게 계산을 해서 그렇지 전혀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역시 마찬가지 그동안 했던 취한 다음에 희석하는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문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1번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요. 같은 질량의 황산구리와 그리고 A가 각각 녹아있는 수용액 가와 나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같은 질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질량인 만큼 있어. 근데 지금 일단 몰농도는 다르죠. 0.3 몰농도와 0.8 몰농도가 나와 있어. 정의에 따르면 1리터 안에 0.3 몰이 있는 상태고요. 얘는 A는요. 1리터 안에 0.8몰 있는 상태야. 근데 이제 똑같이 1리터만큼 있다고 하니까 0.3몰, 0.8몰이 있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밑에 지금 황산구리에 화학식량이 나와 있어. 그럼 가에 들어있는 황산구리의 질량을 알 수 있겠네요. 0.3몰 있는데 거기에 화학식량의 황산구리의 화학식량이 160이래. 161몰의 질량이 160이란 얘기죠. 따라서 곱해주시면 몇 나오는 거야? 얘는 48g만큼 현재 있는 상황. 그치? 자, 그러면 나에도 아마 같은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A라는 녀석이 48g만큼 있을 겁니다. 그치? 그러면은 이 친구의 뭘 알 수 있을까? A의 화학식량을 알 수 있겠다. 여기다가 A의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즉 0.8몰에다가 A의 화학식량 1몰의 질량을 곱해주면 48g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요거 곱해주니까 몇 나옵니까? 요거 0.8 M은 0.8M은 48이야. 요거 M값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M은 몇 나옵니까? 60 나오네요. 그죠? 선생님 미리 계산해봤어요. 자,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가에 녹아있는 황산구리의 질량은 24g이 아니라 48g입니다. 그죠? 계산했죠? 틀렸고요. 니은 나에 녹아있는 A의 몰수는 0.8몰이야. 그쵸? 당연하지. 1리터에 0.8몰 녹아있고요. A의 화학식량 예언한 대로 구했네요. 그죠? 60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림은 두 가지 X 수용의 가와 나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나의 밀도가 1.06g/ml라고 해요. 자, 가와 나는 나의 용질의 퍼센트 농도를 각각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용질의 질량과 퍼센트 농도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해봅시다. 자, 일단 가 같은 경우는 6%라고 하니까 요거 용액의 질량을 100으로 놨을 때 그 안에 용질이 6g 있는 거야 라는 거 기억하죠. 그죠? 근데 똑같이 100g 있으니까 얘는 6g 있는 상태네. 그지? 용질이 6g 있는 상태야. 자, 1.5몰 있어. 자, 그럼 1.5몰이 아니라 1.5몰 농도죠. 1.5몰 농도는 용액이 만약에 1000ml 있을 때 그 안에 용질이 1.5몰만큼 있는 상황인 거잖아. 하지만 나는 1000ml 있는 게 아니라 100ml 있죠. 그러면은 용액의 부피를 100으로 바꿨을 때 즉 몇 배? 0.1배니까 역시 마찬가지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도 0.1배 하셔가지고 0.15몰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이때 지금 보면은 가와 용질의 일단 질량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퍼센트 농도를 구하라고 하니까 용액의 질량도 알아야겠다. 그지? 그러면은 용질의 질량을 알기 위해서는 즉 이 분모 값을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화학식량이 필요하죠. 여기다가 화학식량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1몰의 질량 그래서 40 곱해주시면 이거 몇 나옵니까?
곱해주면 6g 나오네요. 6g? 6g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분모값에서 밀도를 뭐 해야 돼? 밀도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밀도 값이 1.06이래. 그럼 1.06g per 밀리리터니까 밀리리터 약분되면서 그램 값이 나오는 거고요. 얘는 106g 안에 6g 들어있는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요 용액이 106g 있을 때 그 안에 용질 6g 들어있는 상황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와 나 똑같이 6g 들어있는 건 같으니까 용질의 질량은 가와 나가 같고요. 퍼센트 농도는 어때요? 자, 가 같은 경우는 100g에 6g 들어있는 거고 나는 106g에 6g 들어있는 거니까 당연히 100g에 6g 들어있는 요 값이 더 크겠죠. 그죠? 분모 값이 얘가 더 크니까 분자가 똑같은 상황에서 따라서 퍼센트 농도는요 바로 가가 더 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이렇게 돼서 3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3번으로 갑시다. 25도씨에서 농도가 다른 A 수용의 가와 나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하고요. 뭐 화학식량도 나와 있고 밀도도 나와 있는 거 보니까는 막 왔다 갔다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물어보는 게 기억이 용해된 A의 질량을 좀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용액의 부피 값을 물어보고 있고요. 몰농도 값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네. 그럼 일단은 용액에 대한 질량을 조금 알기 위해서 우리 이 위에서 질량 값을 조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0.2몰 농도래. 그럼 역시 마찬가지 우리 농도의 정의에 따라서 지금 리터 단위로 나와 있으니까 얘는 0.2몰 농도는 1리터 안에 용질이 0.2몰 들어있다라는 상황이지. 그지? 0.2몰 들어있으니까 이거의 질량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어떻게? 화학식량을 가지고 화학식량이 100이라고 했죠. A의 화학식량 곱하기 100 1몰의 질량 해주시면 몰몰 약분되면서 g이 나온다. 20g이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나 같은 경우는 과연 몇 g 들어있을까? 퍼센트 농도네. 그럼 2%니까 얘는 용액 100g 안에 용질이 2g 들어있는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1kg이라고 하니까 우리 1kg는 1000g이죠. 1000g. 따라서 지금 보면은 몇이야? 용액의 질량이 100g이 아니라 만약 1000g이라면 그 안에 용질의 질량은 몇 배? 10배 대 10배. 분모 10배니까 분자도 똑같이 10배 해주시니까 20g 있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얘도 20g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용해된 A의 질량은 가에서가 나에서 1.2배가 아니라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수용액의 부피를 물어보고 있죠. 가는 1리터고요. 나 같은 경우는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밀도 값으로 나눠주셔야겠죠. 1000ml에 있는데 자, 밀도가 몇이래? 나의 밀도가 1.2g per ml래.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2분의 1 해주셔야 되는 거지. 왜냐면 1.2분의 1 해주면 역수 취하는 거니까 g per ml, g분의 밀리리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되면서 1.2분의 1000ml야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얘 1리터는요 1000ml잖아. 그지? 1000ml랑 1.2분의 1000ml 비교해봐. 당연히 1000ml 값이 훨씬 크죠. 분모를 나눠주는 건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그죠? 따라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가 맞는 설명입니다. 부피는 가가 더 크네요. 마지막 몰농도. 자, 몰농도 봐봐. 일단은 가에는요 지금 0.2 몰농도, 즉 용액 1000ml 안에 용질이 0.2몰 녹아있는 상황이고요. 나 같은 경우는 부피가 몇이야? 1.2분의 1000ml 안에 용질의 몰수가 몇이야? 지금 보면은 200g, 20g 똑같이 들어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몰수가 똑같겠죠? 다시 지금 보면은 20g이 들어있으니까 얘 몰수도 역시 마찬가지 100으로 나눠주시면 0.2몰 들어있겠죠. 그죠? 지금 보면은 몰수가 똑같아. 근데 부피 값이 어때요? 가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몰농도 값은 어떨까? 당연히 나가 더 크겠죠. 이 부피 값이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지금 이해될까요? 다시 지워보고 중요한 것만 써볼게요. 자, 이 친구의 부피가 지금
1.2분의 1000ml잖아, 그지? 자, 그럼 봐봐. 얘네들의 몰수는요. 자, 아까 얘 20g 똑같이 20g 들었다고 했으니까 질량이 서로 가와 나 같아. 그 얘기는 몰수 또한 서로 질량과 몰수는 같은 값은 아니지만 질량이 같으면 몰수 똑같은 거죠. 어차피 A라는 물질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질량이 똑같다는 얘기는 서로 같은 몰수만큼 들어있어. 근데 용액의 부피 값이 얘는 1000ml고요. 얘는 1.2분의 1000ml니까 누가 더 큰 거야? 가가 더 큰 거잖아. 이때 몰 농도는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잖아. 그러면은 부피 값이 가가 더 크니까 몰 농도는 당연히 나가 더 커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부피가 작은 나가 몰 농도는 크겠다라는 게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가 맞는 설명 답은 니은 디귿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우리 4번 봅시다. 4번. 자, 4번은요. 일단 읽어볼게요. 용질 X와 Y 수용액 가와 나를 나타낸 거라고 하고요. X와 Y의 화학식량은 각각 W와 EW라고 합니다. 자, 가는요 0.1몰 농도 X 수용액 500ml, 나는요 0.2몰 농도 Y 수용액 250ml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나가 가보다 큰 값을 나타내는 것만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물어보는 걸 좀 봐야겠네요. 선생님이 너무 지금 문제를 많이 풀어서 지금 어지러워요. 자, 수용액이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자, 일단 용질의 몰수를 조금 비교해야 될 것 같고요. 용질의 질량도 조금 비교해 볼 거고요. 그리고 단위 부피에 들어있는 단위 부피당 용질의 몰수. 이게 무슨 말이야? 단위 부피당 용질의 몰수인 거잖아. X당 Y 부피분의 몰수네요. 이거 뭐야? 몰농도. 몰농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몰농도 비교해라 이 얘기야. 일단은 나가 가보다 큰 값을 나타내는 거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Y가 가가 나보다 몰농도는 크네요. 그죠? 그러니까 디귿은 이미 맞는 보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 니은만 좀 비교를 해봅시다. 수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좀 계산해보자. 자, 정의대로 갑시다. 0.1몰 농도야. 얘는 1000ml에 0.1몰 있다는 뜻. 하지만 나는 1000ml 있는 게 아니라 500ml 있어. 따라서 분모값을 500으로 맞춰주시면 용질은요, 얘 지금 0.5 곱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0.5 곱해주시면 0.05몰이야 이렇게 가주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 0.2몰 농도는 어때? 1000ml에 2배죠. 농도가 0.2몰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250ml니까 곱하기 0.25 하는 거지. 그럼 분자도 역시 마찬가지 0.25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50ml에는요 0.25 곱해주시면 몇 나오니? 2배, 네? 몇이죠? 아, 얘도 0.5인가요? 0.05몰이야 라고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자, 일단은 투명에 들어있는 몰수는요 서로 같네요. 가와 나가. 그러니까 일단은 나가 가보다 큰 값을 나타내는 것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용질의 몰수는 서로 같습니다. 0.05몰로. 자, 수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질량 값을 구하려면 우리 화학식량 알아야 되는데 지금 X가 W고요. 화학식량이 Y가 EW래. 그지? 그러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얘는요 여기에다가 0.05몰에다가 화학식량 W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얘가 1몰의 질량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EW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얘가 1몰의 질량이니까. 따라서 질량은요 0.05W, 얘는 2 곱하기 니까 0.1W가 되겠다. 나가 더 큰 값을 갖네요.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설명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가와 니은과 디귿 골라주셔서 답은
5번 되는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힘든데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일정한 질량, 일정한 온도에서 특정한 몰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 과정을 나타낸 거라고 해요. 자, 수산화 나트륨 Xg을 비커에 넣고 소량의 물을 부어서 녹이는데요. 자, 역시 마찬가지 이거 몰농도 표준용액 만드는 과정을 좀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 물 한 잔 먹을게요. 지금 물을 떠났는데 시원한 물이었는데 다 미지근해졌어 지금. 자, 수산화 나트륨 Xg을 비커에 넣고 소량의 물을 부어서 녹인대요. 그런 다음에 지금 보면은 몇 몰 농도짜리 만드는 거야 지금 이게? 나와있죠. 250ml짜리 부피 플라스크에 250ml짜리 부피 플라스크에 수액을 전부 다 넣은 다음에 눈금성까지 증류수를 넣어서 1몰 농도를 만든다. 아, 드디어 나왔다. 우리 목적. 현재 이거 1000ml 안에 몇 몰 들어있는 1몰 들어있는 상황짜리 만드는 건데 나는 1000ml만큼 만드는 건 아니고요. 몇 ml 만드는 거야? 250ml만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0.25 4분의 1만큼이죠. 4분의 1로 하면 나을라나? 4분의 1만큼이니까 역시 마찬가지 얘도 4분의 1만큼 필요해. 4분의 1몰만큼만 필요해. 그럼 몇 그램 넣었을까? 4분의 1몰만큼만 필요한 거잖아. 여기다가 화학신양인 40g per 몰 곱해주시면 바로 10g 측정하시면 되겠다라는 게 X값 구할 수가 있고요. 자, 250ml 부피 플라스크 다를 읽어볼게요. 플라스크에 나 수용액 Y ml를 넣고요. 또 이제 눈금 뭔 소리야 이게? 또 다른 부피 플라스크를 준비를 해서 나 수용액을 Y ml를 채취하는 거네 지금. 취하는구나. 그럼 봐봐. 현재 내가 만들어 놓은 250ml짜리 1몰 농도 NaOH 수용액이 있어. 근데 또 다른 250ml짜리가 있어. 여기다가 Y 밀리리터만큼을 여기서 취해서 여기다가 넣는 거야. 그치? 넣는 거야. 취한 다음에 넣고요. 뭐 하는 거야? 희석하는 거죠. 취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희석하는 과정이네. 앞에서 한번 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눈금성까지 증류수를 넣어서 0.01몰 농도의 수산화 나트륨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요거 살짝 우리 여러분에게 시각화를 좀 시켜주고 싶어서 뒤로 좀 넘어갈게요. 자,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현재 아까 지금 선생님이 아까 만들었던 건 뭐였냐면요. 지금 250ml짜리 부피 플라스크에 1몰 농도짜리 NaOH를 만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얼만큼을 취함 Y ml를 취해. 그런 다음에 새로운 부피 플라스크 250ml에다가 얘를 고스란히 집어넣어. 그럼 봐봐. 1몰 농도짜리를 Y ml 푼 거잖아.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몰 수는요 고스란히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지? 그럼 1몰 농도 곱하기 Y, 즉 1 곱하기 1몰 농도 단위 쓸까? Y ml가 지금 현재 뭐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나트륨의 몰수인 거야. 그 몰수가 고스란히 들어갔어. 이 친구의 몰 농도는 0.01 몰 농도래. 이거짜리가 몇 미리? 250ml 나왔다는 거야. 그럼 0.01 몰 농도 곱하기 250 하면요 바로 똑같은 몰수만큼이 나오겠죠. 몰 농도의 부피 곱하면 몰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거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1몰 농도 곱하기 Y ml는 0.01 몰 농도 곱하기 250ml랑 같아. 그 안에 들어있는 NaOH의 몰수는 같을 거야 라고 하는 거 Y 값 계산해주면 요거 그냥 넘기면 되네요. 그래서 하나 둘 오시면 되는 거니까 2.5ml 였구나 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Y 값은 2.5ml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ml. 따라서 요거 뭐야 해주시면 X 값은 10이고요
y분의 10, y분의 x 하래. 그러니까 2.5분의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2.5분의 10 계산해주면 4 나오겠다. 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6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밑에 내려가서 조금 좀 쓸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따로 빼놨어요. 다음은 특정한 몰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는요 5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수산화 나트륨 Xg을 넣은 후에 증류수를 표시선까지 넣어서 0.1몰 농도의 NaOH 수용액을 만드는 거래요. 자, 해봅시다. 0.1몰 농도라고 하는 건 뭐야? 1000ml 안에 0.1몰 있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500ml 부피 플라스크네? 그러니까 난 1000ml만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500ml만큼 만들고 싶은 거니까 내가 취해야 할 용질의 몰수도 지금 절반이죠. 0.5배니까 똑같이 0.5배만큼 즉 0.05몰만큼만 풀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 0.05몰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0.05몰 곱하기 화학식량 40. 얘가 1몰의 질량이니까 해주시면 몇 나옵니까? 2g 나오나요? 그죠? 2g. 아, 2g 취하면 돼. 여긴 2야. 그러면은 일단은 1번과 2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가 수용액. 지금 현재 가에서 뭘 만든 거야? 얘를 좀 시각화를 한다면 부피 플라스크 몇 짜리? 500짜리가 있었어. 여기다가 지금 넣어가지고 0.1몰 농도짜리 NaOH 수용액 500ml를 만든 거야. 자, 나는 뭐냐면 여기에서 얼만큼을 취해? V리터를 취해. 아, Vml를 취해. 취함. 그런 다음에 얘를 고스란히 어떻게 해? 고스란히 Yml를 추가해서 0.02몰 농도짜리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만드는 거야. 몇 미리 만드는 것도 안 알려줬어 지금 보면. 자, Vml를 취하는 거 맞아. 다시 Vml를 취하고요. 여기다가 증류수를 Yml만큼을 이렇게 섞어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 0.02몰 농도짜리를 만든다는 얘기죠.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아까랑 똑같이 가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희석하는 거지. 그 다음에 취한 다음에 희석하는 거야. 희석. 그럼 일단은 취했으니까 Vml 안에는요 얘는 지금 현재 0.1몰 농도짜리야. 그러면은 이 V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랑 그리고 최종적으로 희석했을 때 용질의 몰수는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이거 M1V1 곱하기 M1V1의 M2V2랑 같다. 이거 똑같은 거죠. 0.1몰 농도 안에 Vml 만큼 있으면 이게 지금 처음에 취했을 때에 지금 수산화나트륨의 몰 쓴 거야. 이거는요 최종적으로 0.02몰 농도가 되네요. 0.02몰 농도가 되고요. 부피는 총 몇이 되는 거야? V 더하기 Yml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메스 실린더에다가 이게 뭐 예를 들어 10ml짜리야. 내가 이 증류수를 5ml 넣은 다음에 또 똑같은 종류의 액체 증류수를 5ml 넣었어. 그럼 정확히 10이 되겠죠. 근데 증류수를 물을 5ml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알코올을 정확히 5ml를 측정해서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과 알코올이 섞여있는 이 상황에서 5ml 섞는다고 해서 이 혼합 용액이 10이 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더 작아져요. 사실은. 작아지거나. 그러니까 섞이는 과정에서 이 서로 다른 용질일 경우에는요, 이 새로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게 되다 보니까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조건이 안 나와 있어, 문제에. 사실상 두 용액을 혼합했을 때 혼합 용액의 부피는 혼합 전과 같다. 뭐 이런 조건이 있어줘야 돼. 뭐 예를 들면 혼합전 용액의 부피는
혼합 후 글씨 쓰기 있어. 자 성대야 좀 천천히. 혼합 후 용액의 부피랑 같다라는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성립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 없지만 내가 보기엔 출제위원들이 조금 까먹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있어야지만 사실은 성립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 ml의 증류수를 섞었다고 해서 얘가 정확히 부피가 v 더하기 y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근데 뭐 일단 출제의 의도는 요거 이제 v 더하기 y라는 값이 혼합 용액의 전체 부피라는 걸 주고 싶은 거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문제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게 서로 같다라는 것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계산해 봅시다. V는 자 이거 0.1 계산해 주시면은 얘 하나 넘어가고요. 양변에 10 곱해서 V는 0.2 양변에 100을 곱할까? 양변에 100을 곱해. 그러면은 10V는 2V 더하기 Y가 되는 거고요. 요거 정리해주면 2V 더하기 2Y니까 Y 값은 2Y는 8V 따라서 Y는 4V가 되겠다라는 걸 계산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Y 값은 4V가 되는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장장 지금 몇 문제 풀었습니까? 6, 2, 12, 12문제 풀었는데 이렇게 힘드나요? 자,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거의 유형의 문제를 풀다 보니까 좀 중간중간 넘어갈 때 빨리빨리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풀어보면서, 그리고 잘 모르는 것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직접 와서 질문해보면서 문제 풀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선생님이 중간에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댓글을 통해서 선생님이 실수한 부분 이렇게 지적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선생님이 댓글에 다가 수정된 부분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